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연준이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적어도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이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 상당 기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올리지 않겠다. 여기에다가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완전 고용 상태까지 될 때까지도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기존에 밝혔던 대로 연준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시장은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왜 하락했는지 뚜렷한 이유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준 자체의 악재는 아니기 때문이죠. 의미 있는 분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정책이 없이는 미국 경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젠 재정 정책이 나서야 될 텐데 현재 추가 부양책은 좀 합의가 요원한 상태죠. 즉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 우려감이 시장을 좀 짓눌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정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재 앵커 3대 지수의 마감 동향 살펴주시죠. 네, 현지 시간 16일 미국 3대 지수는 엇갈린 표정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수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비리기파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은 힘을 받은 듯 싶었지만 대형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는 막판에 하방 압력을 받아 지수가 좀 내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모두 미끄러진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은행주인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다우 지수의 하락만은 막아줬습니다. 먼저 이날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가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향후 미국 경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성장률과 PC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이외에도 시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낙관론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백신들은 빠르고 안전하게 개발되고 있다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즉시 배포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무료로 배포를 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죠 일라이릴리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경증 환자의 입원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중국의 제약사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두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가지 지표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는데요. OECD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5%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고요. 미국의 9월 주택시장 지수 역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기록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전반적인 지표의 영향력을 좀 제한시킨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 발표에 상승폭을 막판에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28,364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막판에 탄력을 잃었습니다. 0.13%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8,000선을 겨우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전반적인 기술주 부진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막판에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1.25% 하락해서 11,05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마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0.5% 가까이 빠졌고 3,385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막판에 크게 미끄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연준의 제로금리 시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가 재료가 없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이어서 상품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꽤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5% 넘게 급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40달러를 다시 8거래일 만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몇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던 대로 API 주간 원유 재고가 900만 배럴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지난 밤 사이에 에너지정보청에서도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 역시 439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원유 재고보다는 이제 수요가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요인이었었고요. 여기다 또 한 가지가 허리케인 셀리가 현재 미국 원유 생산 시설들을 좀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업이 중단됐고요. 이로 인해서 공급의 감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유가를 상승시켰습니다. 8거래일 만에 40달러 다시 회복하면서 원유 WTI 가격은 5.15% 올라서 40.25달러에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사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금값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탄력을 키우지 못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소비 지표가 둔화됐다는 점은 사실 이것이 경제 지표가 둔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 소식 역시 상승 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분명한 어떤 그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그냥 현상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0.01% 정도 현저에도 움직이고 있고요. 1966.3달러 전에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발표 이후 이 급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FOMC 결과 발표 직후에 0.7%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날 소폭 상승했습니다. 0.15% 올라서 93.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 연준이 현지 시간 15일부터 16일까지 FOMC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를 마치면서 오늘 간밤에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발표했죠. 이번 회의는 또 대선 전 마지막 FOMC 회의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에서 0.2%, 즉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은 별도로 공개한 이 점도표를 통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FOMC 위원 17명은 만장일치로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어서 동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2022년에는 17명 중 16명이, 2023년에는 이 가운데 13명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2023년이죠. 즉 그러니까 3년 이후의 전망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FOMC에서 제시한 이 완전 고용 목표에 도달을 하고 지난달에 연준에서 말했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2%로 올라서 한동안 완만한 수준으로 2%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도 향후 이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지난 6월에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6.5%로 점쳤는데 이번에 이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마이너스 3.5%로 올렸고요. 올해 미국의 PC 인플레이션 전망치 역시 1.2%로 올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률 전망치와 관련해서는 9.3%로 이전에 예상을 했었는데 7%대로 낮췄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분석은 2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월 미국의 소비 개선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부양책 합의가 지연되면서 재정 부양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에서는 지적을 했는데요. 자, 먼저 그림으로 저희가 수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8월에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가 0.6% 개선됐습니다. 월가의 예상치가 1.1% 개선이었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앞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이 소비 지표의 개선 속도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것이 과연 둔화되고 있을까? 미국 실업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이 지원금이 7월에 종료가 됐죠. 그 이후 8월이 되자 실제로 미국인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적어도 2,9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실업보험금으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7월까지는 주당 $600 정도의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소비가 빠르게 개선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8월부터는 지원금이 끊기고 또 백악관과 민주당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미국인들의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점점 지출을 줄이고 있다면서 만약에 미국 의회가 수주 안에 추가 부양책 합의를 못하면 미국 경제는 매우 소비 지출 감축을 시작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 이스트먼 코닥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몇 달 전에 제약사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200% 넘게 폭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 내부 거래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는 다시 고꾸라졌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코닥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마감 기준으로도 30% 넘게, 36% 넘게 오른 모습인데요. 당사의 이사회가 고용한 로펌이 CEO의 주식 거래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CEO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에 코닥의 증권 거래를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부 정책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말에 코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약품 제조를 돕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지원, 이 7억 6,5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내부 거래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특히 이 코닥 임원들이 미국 정부의 지원 발표 전날에 스톡 옵션을 좀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로펌에서 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코닥의 내부자 거래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내부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코닥은 개장과 동시에 71% 넘게 폭등하기도 했고요. 잠시 거래가 중단되기도 하는 등 다시 이 코닥의 회복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코닥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를 이끌어가면서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었던 스노우플레이크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IPO가 진행이 됐는데 장중한 때 150% 넘게 폭등하기도 하면서 소프트웨어 IPO 사상 최대 규모의 그 신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아마존의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선두 기업이죠. 상장 전부터 기술주나 IPO 투자를 잘 안 하는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스노우는 주당 $120의 공모를 진행을 했고요. 이 가격의 기업 가치는 약 333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조 원 정도가 되죠. 그런데 첫날 주가가 112% 상승해서 255달러에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로 기업 가치는 70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록을 썼는데 르네상스 캐피털에 따르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 IPO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전 최고 기록이 2007년에 있었던 VM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상장이었었는데 근데 이 기업에 비해서도 거의 3배가량 큰 규모의 IPO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이 상반기 매출 성장세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바에 따르면 전년 대비 상반기의 매출 성장률이 189%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하튼 나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